생활 속 리더십. 오늘은 유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연성이라 하면 부드럽다 이런 말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변화하는 세상에 리더들은 생존을 위해서 유연성은 필수입니다. 특히 리더십에 거창하게 조직을 잘 이끌겠다, 또 나를 따르라 이래가 폼 잡고 이런 거는 다 떠나가지고 최소한 리더십 교육하면서 어른이 모범을 보일 수 있게끔, 또 후배들에게 쪽팔리지 않게 사는 것에 대해서 생활 속 리더십에서 다뤄봄직할 것 같습니다. 제가 리더십 관련해가 설득 포럼에서 2년 전부터 계속 그 강좌를 같이 참여해가 보고, 또 6년 전부터 갈등 관리 이슈를 가지고 토론을 계속 해봤는데, 이 어른이 점점 꼰대같이 돼가지고 막 자기 고집만 피우고 남의 이야기는 안 들으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나이 들어가 아래 사람들한테 쪽팔리게 꼰대일 수는 있는데 완전히 그 말귀도 못 알아먹고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꼴통 할배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점점 많이 하게 됩니다. 저부터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에 리더십, 생활 속 리더십에서 유연성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의 명언에 또 멋진 게 있더라고요. He that is down needs fear no fall. He that is low, no pride. 철로역정, 유명한 그 영국의 작가 존 버니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던데, 아래에 있는 사람은 떨어지는 것을 겁낼 필요가 없고 낮은 곳에 있는 이는 거드름을 피울 필요가 없다. 결국 낮은 곳에 임하라.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겸손함을 잃지 말고 또 강물처럼 유연하게 흐르는 자세.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내려놓고 낮은 데로 임하는 그런 자세로 살다 보면 떨어지는 걸 겁낼 필요가 없고 또 거드름을 피울 이유가 없어지겠죠. 왜? 낮은 데에 있다 생각을 하니까요. 이 유연성을 키우는데도 이런 또 경구가 팍 좀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강물처럼 낮은 데로 임하고 또 낮은 곳에서 여러 사람들과 공감하면서 연민의 마음을 갖고 살다 보면 거드름을 피울 여유가 없죠. 사실은 챙기주고 보듬어주기 바쁘니까. 그래서 네이버에 있는 오늘의 명언 또 멋진 게 하나 있어가 소개해 드립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점점 어른들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꼰대가 되어 있지 않는가. 또 몸이 뻣뻣해지고 생각도 굳어 있지 않는가. 앙상한 해골 바가지 이미지를 하나 넣어놨는데요. 점점 나이 들면서 참 초라한 모습을 보이는
그 노인들, 특히 꼴통 할배들, 정말 그 지하철에 한 번씩 부딪히면 숨이 턱턱 막히죠. 뭐라 말할 수도 없고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남의 모습이 아니라 어느 날은 나도 저럴 수 있고 내 안에 저런 면이 있지 않는가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운동을 해가 좀 관리한다 해도 어느새 가만히 내버려 두면 몸이 뻣뻣해지고 생각도 굳어가 막 좀 남의 말이 막 그 고지고대로 안 들어오고 섬찟한 생각이 중간중간 막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유연성이라는 주제를 생활 속 리더십에 다루면서 저 스스로 또 주위의 친구들 또 가족들한테 이런 면이 있지 않은가. 저희 아버님, 어머님 생각하고 또 형, 또 제 조카들 제 밑으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칠까. 꼰대 같다라는 이야기는 종종 듣는데 좀 짠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좀 유연해지기 위해서 늘 걷고 또 산에도 올라가 저 너머 세상으로 건너가는 게 생활화되고 또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 무한 반복하면서 잠깐 행복한 느낌을 찾을 수 있도록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막 노력을 좀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뭐 급한 일 없으면 한강으로 나가가 걷고 달리기도 하고 또 봄하고 가을에 봄에는 서울 마라톤, 가을에는 춘천 마라톤, 지금 이미지에 춘천 소양강 댐 주변을 돌 때 사진을 찍어 놓은 건데요. 그 마라톤을 뛰면서 이 자꾸 이래 다른 장면, 특히 가을에 단풍 들 때 의암호 주변, 소양강 의암호 또 의암댐 이 주변을 뛰면서 경치가 멋있는데 저 다음엔 또 무슨 경치가 벌어질까? 이렇게 다음을 자꾸 생각하면서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저 건너편에 뭘 볼 수 있을까 기대도 하면서 달리기 하고 이러는데요. 그러면서 서강대 최진석 교수가 노장사상, 철학 강의할 때 건너가 보는 항상 생각이 머물지 않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그런 훈련을 많이 강조했는데 제가 마라톤을 뛰거나 또 한강을 걷고 달리면서 건너간다라는 의미를 일부러 좀 의식적으로 좀 노장사상 철학 강의를 들으면서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10년 전부터 그냥 뭐 무식하게 뛰고 걷고 이런 과정만 거쳤는데 철학 강의를 들으면서 좀 더 의미 부여를 해보니까 또 나름대로 더 멋있어지더라고요. 걷고 달리면서 장면 전환, 또 저 너머 세상에 뭐가 있을까라고 또 의미 부여도 해보고 그런 과정에서 계속 새로운 도전을 해본다라는 차원에서
얼마 전에는 또 북한산 오봉 쪽으로 해가 여성봉까지 쭉 돌아봤는데요. 늘 북한산 앞쪽, 제가 있는 가양동에서 앞쪽 면만 주로 이렇게 쭉 보고 살았는데, 장흥 쪽으로 오봉을 오르면서 장흥 쪽으로 송추계곡 이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북한산의 앞면만 제가, 물론 이것도 제가 본 관점에서 앞면이라고 하는데 장흥 쪽에서 사는 사람들 그쪽이 앞면일 수도 있겠죠. 하여튼 입장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주로 그 한강 이남에서 북쪽을 보면서 백운대, 염초봉, 보연봉, 문수봉 이쪽을 주로 봤는데, 뒤쪽에 장흥에서 오봉 올라가 보니까 인수봉하고 수문병능선 이쪽 라인이 쫙 보이면서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새로운 관점의 전환, 이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여기 이미지에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게 바로 오봉 쪽에서 본 북한산, 인수봉, 뒤에 백운대, 만경대 이런 라인이, 만경봉이죠. 그 라인이 쫙 펼쳐져가 있는데요. 뒤쪽에서 본 모습이 또 완전히 색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넘어간다, 건너간다, 또 뒤에서 새롭게 보는 관점의 전환, 이런 시각의 전환을 통해서 또 우리가 계속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유연하게 다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의미를 되새기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춤추는 사람들이 종종 이야기를 하는데, 유튜브에 그 유명한 할머니, 박복자 할머니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남의 걸음 따라 하지 말고 유연한 자기 걸음으로 가라. 남 춤 따라 하다가 스텝 꼬여 말리지 말고 내면의 흥에 따라 몸을 흔들어라. 이 말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았는데, 하여튼 자기 걸음으로 남에게 억지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몸이 어색해지고 자기 걸음으로 걷다 보면 유연해지잖아요. 그래서 자기 페이스로, 자기 색깔로 살면서 자신의 내면의 또 다른 면을 찾다 보면 삶이 더 유연해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주 더 유연성에 대한 그런 마인드를 새롭게 좀 다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서강대 최진석 교수가 그 유튜브에 철학 강의할 때 이런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그분이 그 박복자 할머니의 유튜브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걸음으로 가라, 이런 점을 강조해 주시면서, 또 하나, 넌 누구냐?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항상 이런 걸 좀 되새기면서 자신의 정체성, 머물러 있지 않고 새롭게 저 건너 세상으로 도전하는 그런 마인드를 계속 챙겨보라는 이야기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사진 속에 나와 있는 호수, 원래는 한강 자락에 가양동 구간을 흐르면서 원래 한강이 가양동 쪽으로 들어와가 물이 이래 좀 흘렀는데, 이걸 막아버리면서
호수가 돼가 지금 허준공원 안에 그 장면들을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 놨는데요. 분수도 있고 그래가 아주 여기가 좀 힐링 공간으로 동네 분들이 많이 오곤 하는데, 여기 걸으면서 어르신들이 사색 가듯이 여기 호수 안에 난간을 따라서 쭉 걷는 모습 보면 참 많이 이래 배웁니다. 그래서 걷고 또 생각하면서 유연하게 물하고 이래 접하면서 자신의 어떤 내면을 다시 쳐다보고, 이런 과정들이 유연한 자신을 찾는 과정이 아닌가.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멘탈도 새롭게 좀 다져보고요. 지구 안에 멘탈 이미지를 또 이렇게 찾아가 넣어봤는데요. 하여튼 자기 멘탈이 바로 유연한 데서 나오지 않는가. 경직되다 보면 멘탈이고 뭐고 뭐 뻣뻣해가 남아있지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유연한 자기 걸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자꾸 이렇게 되새겨가면서 그렇게 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 스스로 이런 다짐을 많이 해봅니다. 유연하고 구체적이며 변화를 넘어 통일을 지향. 20년 전에 제가 그 목동에 캐릭터점을 창업해가 사업을 하면서 캐릭터 사진에 요 문구를 넣어가지고 유구변통, 유연할 유자, 유연하다는 의미에서 유자하고 구체적으로 살자, 거기에 구자, 또 변화를 타자, 변화를 넘자, 거기에 변자, 또 통일을 또 담아내자. 그래서 앞글자를 따가 유구변통 이래가 캐릭터 그 선물 안에 일부러 이걸 새겨가지고 친구들한테 주기도 하고 이랬었는데요. 유연성을 주제로 이번에 생활 속 리더십에 다루다 보니까 이게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산 오봉의 그 고개 하나하나 넘어가듯이 유구변통으로 삶을 좀 더 재밌게 살아보면 어떨까?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됐습니다. 1997년도죠, 정확하게. 그때 캐릭터샵 오픈하면서 그때도 그 직장생활 8년 한 걸 접어두고 새로 창업해가 하면서 자꾸 좀 뻣뻣해지고 이런 생각을 좀 풀자는 의미에서 유연하고 또 사업을 또 동네에서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애들 타겟으로 그 NBA 농구 카드 또 뭐 세일러문 가방, 에반게리온 브로마이드 이런 걸 준비하다 보면서 구체적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또 변화에 민감하고 또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통일성을 좀 갖자 이래가 유구변통 이걸 좀 많이 되새기곤 했는데, 오봉의 고개 넘듯이 난간을 또 매 시기마다 매 이슈마다 차곡차곡 그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오봉 고개 넘듯이 좀 유연하고 구체적이며 변화를 넘어 통일을 지향하자. 이런 거를 얼마 전에 오봉 코스 다녀오면서 또 되새겨 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서강대 최진석 교수가 자주 이야기하는 노장사상에 보면 강물 또 나무 이게 철학의 어떤 이미지를 많이 대변한다 그러던데 여강여목이라고 민중미술 쪽으로 그림을 좀 그리면서 사회적 활동도 많이 한 이목상 화가가 여강여목 이래가지고 누워있는 거는 강이고 또 선 것은 나무, 누워있는 강처럼 바로 선 나무처럼 나무와 강의 이미지는 또 비슷한 느낌, 물이 막 굽이굽이 흐르면서 아래로 나아가면서 가지친 모습으로 비치는 장면을 이목상 화가가 캐치해냈더라고요. 그래서 여강여목이라는 말을 그 한겨레 그림판에 소개해 놨던 걸 제가 인상 깊게 보고 스크랩을 해놨었는데 여강여목, 강과 나무처럼 자연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자 이런 취지에서 가양동에 근무하면서 한강 북단으로 넘어가가 노월공원에 한번 올랐었는데요. 6년 동안 살면서 하늘공원 쪽은 코끼리차 타고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 노월공원은 길을 몰라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최근에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하늘공원은 저 동쪽으로 롯데월드 또 한강 상류 쪽을 많이 시각적으로 접할 수 있었는데 하늘공원은 한강 하류 쪽 또 가양대교 넘어 김포 또 인천의 금단산 계양구 쪽 이 라인이 확 들어와가 또 다른 뷰를 접할 수 있어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장면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시각을 좀 느끼는 것처럼 계속 여강여목의 자세로 계속 멈추지 않고 흐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 넘어 저 다음으로 자꾸 이제 찾아가 보는 그런 마음가짐을 의식적으로 가지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강여목을 강추해 드립니다. 자, 나비 이미지를 일부러 넣어놨는데요. 노장사상에 특히 장자는 호전몽을 이야기하면서 나비를 많이 강조했던데 내가 나비가 될 수도 있고 나비가 또 나인 듯이 이렇게 자연과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호전몽이라는 걸 장자에 소개해 놓은 걸 봤는데 자연의 섭리에 따라 개인의 자발성을 북돋우는 유연한 분권형 리더십이 바로 장자의 철학, 장자의 사상이 아닌가. 최진석 교수 강의를 들으면서 장자의 작회, 스스로 즐기고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길을 찾는 작회라는 게 아주 좀 와닿았습니다. 괜히 남 이야기 하면서 욕이나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셀프 리더십 차원에서 스스로 동기부여하고 스스로 쾌감을 얻고 또 스스로 길을 찾고 이런 작회 이게 분권형 리더십의 전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가 저는 최근에 장자, 노자의 철학을 최진석 교수 통해서 좀 자주 접하니까 공부가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공자의 유학, 유교,
육아 사상과 좀 대립되는 측면이 강한데 공자의 인이 바로 씨를 의미한다 그러더라고요. 어지린자가 씨에서 비롯됐다 그러면서 씨와 종족 보존 중심의 중앙집권적 사상이 바로 공자, 맹자의 철학이다. 그 반면에 노자나 장자는 분권형 리더십이다. 이렇게 이제 대비를 해서 최진석 교수가 설명하는 걸 아주 감명 깊게 들었는데요. 중앙집권적인 정치나 또 리더십, 충분히 그런 면이 필요하고 또 그런 측면도 우리 역사에서 아주 유의미하게 작동이 됐었는데 반면에 분권형 리더십도 아주 중요하다. 지방자치제 이런 의미에서 그 장자의 철학 또 노자의 사상이 분권형 리더십의 어떤 측면이 강한 것 같아가지고 중앙집권적 그 공자 사상과 분권형 노장 사상이 같이 이래 흐름을 타가 사이클을 그리듯이 한 번은 중앙집권적으로 됐다가 한 번은 분권형이 강조됐다가 이런 게 역사가 아닌가 싶어요. 누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래서 최근에 제가 관심 깊게 보고 있는 노장 사상은 이런 분권형 리더십, 유연성에서 좀 많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생활 속 리더십에 특별히 강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딥 리더십. 기존의 리더십과 차별해야 되는 디퍼런트. 리더십 DNA 본질을 공유하는 이센셜. 사람의 감성에 공감하는 엠퍼시. 내면 깊은 곳에 심오한 그 무엇을 의미하는 profound. 이렇게 영어의 첫 글자를 따서 DEEP, 딥 리더십이라고 설득 포럼에서 2021년 새로운 화두로 잡아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세상에 특히 유연성을 좀 강조하는 그런 측면에서 딥 리더십에 오늘 특별히 유연성을 주제로 한번 다루어 봤습니다. 사는 게 생활이지 않습니까? 살아 움직이고 꿈틀거리는 그 과정은 뻣뻣해가 막 부딪히는 것으로만 해서는 살 수 없는데 살아 움직이는 생활 안에 그 사람의 그 모습들 또 사람과의 관계는 유연함이 좀 생명력 있게 좀 먹히지 않을까. 유연함이 떨어지면 꼰대 또 보수 꼴통 할배처럼 비치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그냥 내버려 두면 막 경직되고 뻣뻣해질 수 있는데 계속 새로운 걸 호흡하고 새로운 장면을 접하면서 유연한 노력을 의식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리더십도 살아있는 생명체 또 살아있는 사람들의 관계를 다루기 때문에 당연히 유연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뻣뻣하게 해가지고는 특히 21세기에 다채로운 다양한 가치관이 막 어우러져가 사는 이 시대에는 유연함을 잃어버리면 완전히 경직돼서 정말 숨이 턱턱 막히겠죠. 그래서 생활 속 리더십, 유연성을 오늘 특별히 다루어 봤는데요. 저 스스로 유연해지려고 또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우선 저부터 새로운 좀 다짐을 해봅니다. 자, 여강여목, 유구변통,
유연하고 구체적이며 변화를 넘어 통일을 지향하는 이런 걸 저 스스로 다짐을 해보면서 여러분께도 소개해 드렸는데요. 하여튼 딥 리더십, 내면의 어떤 새로운 가치를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화이팅!